젠슨 황이 전 세계 로봇 기업 앞에서 딱 한 회사를 지목했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로봇 스타트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딸이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엔비디아 로보틱스 사업 전체를 쥐고 있는 메디슨 황 수석 이사. 그가 찾아간 곳은 여의도 LG 트윈타워였습니다. 그날 회동이 끝난 뒤 메디슨 황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일본이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히로시입니다. 나고야에서 태어나 나고야에서 늙어가고 있는 58세 샐러리맨입니다. 저는 지난 30년을 단 하나의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로봇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감속기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의 관절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터가 만들어낸 힘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로봇이 사람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부품 하나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AI를 집어넣어도 로봇은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저는 그 고철 덩어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부품을 30년 동안 팔아왔습니다. 영업직이라 공장 안을 들어갈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년 한 번씩 생산 라인을 돌아볼 때마다 뭔가 뿌듯했습니다.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부품이구나 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회사 감속기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에 들어갑니다. 테슬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독일 쿠카도 결국 우리 부품을 씁니다. 제가 영업팀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자부심 하나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나가면 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멈추면 전 세계 로봇 공장이 멈춥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우리 회사가 납기를 3주 늦춘 적이 있었는데 독일 거래처 공장장이 직접 나고야까지 날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였습니다. 아니, 그게 일본의 위치였습니다.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 일본은 60년 동안 왕좌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나브테스코,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태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 회사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물론 대단한 회사들이죠. 특히 삼성 반도체는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반도체라는 분야에서 일본을 완전히 따돌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LG는 좀 달랐습니다. LG 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냉장고였습니다. 에어컨이었습니다. 세탁기였습니다. 좋은 가전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로봇 부품 시장에서 LG를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속기는 수십 년의 정밀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납품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무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만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2025년까지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라스베이거스 CES에 출장을 갔습니다. 매년 가는 전시회였고 매년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로봇 회사들이 멋진 시제품을 내놓고 기자들이 몰리고 사흘이 지나면 다들 조용히 짐을 쌉니다. 저도 거래처 두 곳을 만나고 나면 이틀은 그냥 전시장을 어슬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있는 LG 부스 앞에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형 스크린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LG는 늘 화면이 크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고 나서야 제 발이 멈췄습니다.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로봇 관절 부품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평생 만들어 온 바로 그것과 같은 종류의 부품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LG 액추에이터 악시움. 전시 패널에는 규격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파이 40부터 파이 120까지 올인원 모듈러 플랫폼,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 일체형.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LG가 감속기를 직접 만든다고요? 가전회사가? 저는 전시 패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계속 삐걱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테슬라 엔지니어 2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테슬라가 LG 부품 앞에서 메모를 하는 장면. 제 30년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습니다. 위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냉장고 회사가 우리 자리를 넘본다고. 저는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과대평가하지 마라, 히로시.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 저는 악시움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LG가 1962년부터 모터를 자체 설계해왔다는 것. 5개국 7개 생산기지에서 연간 4,005만 대의 모터를 찍어낸다는 것. 로봇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시장을 정면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LG전자 CEO가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언했다는 것. 2030년 LG전자를 글로벌 토털 액추에이터 솔루션 제공업체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고야에 돌아와서도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제 상사 스즈키 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스즈키 켄지 부장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64세. 정확히는 회사 오너의 처남입니다. 그래서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키는 작지만 목소리가 크고 항상 왼손에 정밀 감속기 샘플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회의 중에도 복도에서도 거래처 미팅에서도 그 샘플은 늘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대량 납품에 성공했을 때 생산된 초기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의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속기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그가 그걸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설득이 안 됩니다.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 감속기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었고 스즈키 부장의 갑옷이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회의실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다나카, CES 다녀왔지? LG 부스 봤어? 저는 네, 봤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왼손에 감속기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가전회사가 정밀 감속기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스즈키 부장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보다 우리 문제가 있어. 다음 달 독일 거래처 납기가 빠득한데 다나카 내가 직접 가줘야겠어. 그리고 거기 분위기도 좀 살피고 와. 요즘 이상한 냄새가 나. 그 이상한 냄새가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출장은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납기 확인보다 더 중요한 미션이 생겼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요즘 거래처 몇 곳이 이상한 소리를 해. LG 악시움이 어떠냐고 문의가 들어왔다고. 직접 확인해봐.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그 순간 CES에서 봤던 테슬라 엔지니어의 메모장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다녀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니 스즈키 부장이 다시 감속기를 손에 들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거래처에 도착한 것은 3월 초였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클라우스 베커는 저보다 10살 어린 4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와 15년을 거래해온 사람입니다. 과묵한 편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픽업해준 차 안에서 클라우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히로시 상,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위에서 자극제 액추에이터를 검토해보라고 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클라우스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공급 안정성도. LG는 연간 4,500만 대 모터 생산 인프라가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차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우토반이 회색으로 펼쳐졌습니다. 거래처 회의실에서 클라우스가 보여준 자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LG 악시움의 규격표가 떠 있었습니다. 파이 40부터 파이 120까지 전 규격 올인원 모듈, 경쟁사 대비 가격 비교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LG가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를 한 회사 안에서 다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 군데서 소싱하는데 LG는 한 곳에서 끝납니다. 공급망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고야로 돌아온 저는 스즈키 부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독일 거래처 분위기, 클라우스의 발언, LG의 수직 계열화 구조. 스즈키 부장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왼손에 감속기를 들어 손바닥 위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나카, 독일 가서 긴장했구나. 가전회사가 만든 부품이 우리 걸 대체한다고? 정밀도를 알아, 내구성을 알아? LG가 감속기를 얼마나 만들어 봤어? 레퍼런스가 있어야 거래처가 채택을 하지.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연 그럴까? 정말 레퍼런스가 없을까? 그로부터 2달 뒤 저를 진짜로 흔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6년 5월 뉴스 알림 하나가 울렸습니다. 엔비디아 로보틱스 수석이사 메디슨 황이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를 직접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젠슨 황의 딸이자 엔비디아 로보틱스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엔비디아가 LG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AI 칩 회사가 먼저 세탁기 회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디슨 황이 회동 후 남긴 한마디, LG전자와 피지컬 AI, 로보틱스에 대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스즈키 부장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스즈키 부장은 기사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초, 5초. 그러더니 감속기를 다시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LG한테 뭘 팔러 간 거겠지. 협력이라고 쓰고 영업이라고 읽어야 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영업하러 간다면 왜 하필 LG였을까? 세상의 가전회사가 LG 하나입니까?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LG가 6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LG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1958년 한국 최초의 라디오를 만든 회사, 1965년 최초의 냉장고, 1968년 최초의 에어컨, 그리고 1969년 세탁기. 사람들은 이 제품들을 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비로소 다른 눈으로 그 목록을 읽었습니다. 라디오 안에는 정밀 부품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컴프레서가 있었습니다. 에어컨 안에는 모터와 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안에는 진동을 억제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LG는 60년 동안 가전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60년 동안 정밀 제조 기술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지금 로봇의 관절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 나고야의 불빛이 조용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책상 하나, 서랍장 하나, 그리고 벽에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붉은색으로 가득 칠해진 지도였습니다. 스즈키 부장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감속기는 여전히 왼손에 있었습니다. 앉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나고야 시내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서류들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내가 LG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봤어. 스즈키 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책상에서 출력물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LG가 1962년부터 모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64년이야. 64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세탁기 모터랑 로봇 감속기가 같은 물건이야. 세탁기 드럼 돌리는 거랑 휴머노이드 로봇 무릎 관절 제어하는 게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그는 출력물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기술의 정밀도가 달라, 차원이 달라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부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탁기 모터와 로봇 감속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LG가 만드는 건 세탁기 모터가 아닙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LG 악시움 규격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파이 40부터 파이 120까지 전 규격을 커버하는 올인원 액추에이터 모드입니다. 모터, 드라이버, 감속기가 하나로 통합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인프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5개국 7개 생산기지, 연간 4,500만 대. 스즈키 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 연간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숫자를 직접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스즈키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4,500만 대가 다 로봇용 액추에이터야? 아니잖아. 세탁기 모터, 에어컨 컴프레서, 냉장고용 다 합친 숫자잖아. 그걸 로봇 감속기 생산 능력이랑 직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돼. 예리한 반박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먼저 인정했습니다. 4,500만 대 전부가 로봇용 부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장님,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핵심은 그 인프라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새 생산 라인을 짓는데 우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LG는 이미 그 규모의 인프라가 있습니다. 전환 비용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스즈키 부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감속기를 손 안에서 돌렸습니다. 딱딱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래도 정밀도는 달라. 가전 생산 라인에서 로봇 감속기 수준의 정밀도가 나오겠어. 저는 자료를 한 장 꺼냈습니다. LG전자 CEO가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로봇 부품 분야에서 LG전자는 규모, 수직 계열화, 효율성 등 세 가지 명확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사가 모방하기 힘든 내구성과 신뢰성, 가격 경쟁력을 제공한다. 저는 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CEO가 공개 주주총회에서 했습니다. 틀리면 주주들한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즈키 부장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모건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2050년까지 글로벌 로봇 시장은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7,400조 원 규모가 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2배입니다. 스즈키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액추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봇 한 대 원가의 40%에서 50%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가 공기 중에 떠 있게 놔뒀습니다. 7,400조 원의 절반입니다. LG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의 붉은 부분이 갑자기 좁아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감속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에서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습니다. 레퍼런스가 없어. 거래처가 검증도 안 된 부품을 쓰겠어. 우리 감속기는 전 세계 공장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어. 그게 30년 레퍼런스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열었습니다. LG 클로이드, LG가 만든 홈로봇입니다. 올해 안에 악시움을 직접 탑재해서 출시합니다. 그게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로봇 안에 들어간 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화면을 그에게 돌려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예슨 토르입니다. 스즈키 부장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칩을 탑재한 로봇의 관절 부품으로 LG 악시움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레퍼런스 아닙니까? 스즈키 부장이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책상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감속기는 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거리를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다시 감속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양손으로 쥐었습니다. 다나카, 엔비디아가 칩을 팔려면 고객이 필요해. LG가 그냥 좋은 고객인 거야. 그게 전부야. 엔비디아 칩이 들어간다고 LG 액추에이터가 갑자기 우리 제품보다 정밀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의 논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호흡을 골랐습니다. 이제 꺼내야 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규모의 싸움은 1라운드였습니다. 2라운드는 다른 각도였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거래처들이 로봇 한 대를 완성하려면 부품을 몇 군데서 삽니까? 스즈키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계속했습니다. 감속기는 우리한테서 삽니다. 모터는 다른 회사에서 삽니다. 드라이버는 또 다른 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거래처가 직접 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리고 세 군데 납기가 맞아야 공정이 돌아갑니다. 스즈키 부장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결론을 꺼냈습니다. LG 악시움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돼서 나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한 곳만 보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납니다. 스즈키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합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일체형은 유지 보수가 어려워. 부품 하나 고장나면 전체를 갈아야 해. 우리처럼 분리형이 유연성이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분리형이 유지보수 유연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유지보수 유효수 유연성입니까? 아니면 빠른 설계와 원가 절감입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지금 가장 크게 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계 기간입니다. 관절 하나 설계하는데 부품 3개를 따로 소싱하고 통합 테스트하고 인증받으면 몇 달이 걸립니다. LG는 그 과정을 통째로 납품합니다. 스즈키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속기 정밀도는 업계 최고야. 스즈키 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G가 감속기 내재화한다고 했지. 근데 내재화 선언이랑 실제 양산이랑은 달라. 우리가 이 수준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 LG가 몇 년 만에 따라온다고? 저는 이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30년 노하우는 단기간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LG가 감속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LG그룹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로봇 몸체는 LG전자, 두뇌는 LGAI연구원, 눈은 LG이노텍,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 훈련 시스템은 LGCNS.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부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로봇 한 대를 그룹 안에서 완결합니다. 우리는 관절 하나를 팔고 LG는 로봇 전체를 설계합니다. 스즈키 부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문성이 있어. 감속기 하나만 60년을 파온 회사야. LG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랑은 달라. 집중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문성은 우리가 깊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거래처가 지금 원하는 게 깊은 전문성 하나입니까? 아니면 빠르고 안정적인 공급망 전체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카메라 회사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렌즈를 만든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카메라 전체를 하나의 기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독일에서 저한테 한 말 기억하십니까? 공급망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서 소싱하면 리스크가 3개입니다. 납기가 3번 맞아야 합니다. 품질 관리 포인트가 3곳입니다. LG는 그 리스크를 하나로 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급망 단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코로나 때 우리가 직접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반도체 하나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 교훈이 로봇 시장으로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스즈키 부장의 손가락이 책상을 2번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젠슨 황이 GTC 타이베이 2026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피지컬 AI 전용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 코스모스 3의 협력 기업으로 LG전자를 공식 소개했습니다. 기조연설 마무리 영상에 LG 클로이드를 직접 등장시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전 세계 로봇 기업들 앞에서 LG를 파트너로 소개한 겁니다. 그게 레퍼런스가 아니면 뭡니까? 스즈키 부장이 천천히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이번엔 감속기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그런데 아직 진짜 무서운 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3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관절만 있으면 됩니까? 두뇌도 있어야 하고 그 두뇌를 돌리는 서버도 있어야 합니다. 그 서버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즈키 부장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냉각이야.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천천히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하나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16억 달러.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 127달러. 이게 뭐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입니다. 2026년 현재 16억 달러, 2030년에는 127달러입니다. 4년 만에 8배입니다. 스즈키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감속기 사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LG가 먹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스즈키 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LG가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라는 건 부장님도 아십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컨 기술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API 서비스가 질문 하나 처리할 때마다 어딘가에 서버 수천 대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그 서버에 꽂힌 엔비디아 GPU 칩들이 엄청난 열을 뿜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계산량이 늘고 계산량이 늘수록 열이 더 심해집니다. 그 열을 잡지 못하면 수천억 원짜리 서버가 멈춥니다. 스즈키 부장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자세가 조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표정이었습니다. LG는 수십 년 동안 에어컨과 냉장고를 만들며 열을 다루는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LG전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직접 나온 숫자입니다. 데이터 센터향 냉각 사업이 전년 대비 3배 성장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데 3배입니다. 그리고 칠러 사업 매출 1조 원, 2017년 목표였는데 조기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제품 인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칠러가 뭐야? 냉각수를 차갑게 만드는 대형 냉각 장치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 GPU 칩이 빽빽하게 꽂혀 있으면 공기로만 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특수 냉각액을 직접 순환시켜서 열을 빼냅니다. 그 순환 장치 전체를 LG가 공급합니다. 사람 몸에 혈관이 있어야 열이 식듯이 AI 데이터 센터에도 냉각 혈관이 필요합니다. LG가 그 혈관을 만드는 겁니다. 스즈키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장사를 데이터 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로봇이랑 무슨 관계야? 냉각이랑 감속기랑 무슨 상관이냐고.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냉각과 감속기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상관관계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LG는 지금 로봇의 관절을 만들고 로봇의 두뇌를 만들고 그 두뇌를 돌리는 서버를 시키는 냉각 시스템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피지컬 AI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LG 혼자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관절이 있고 두뇌가 있고 그 두뇌를 시키는 냉각이 있으면 로봇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LG를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니라 파트너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처음으로 긴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10초, 15초.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세계 지도로 향했습니다. 일본이 붉게 칠해진 그 지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부 미래 이야기야. 지금 현재 LG 액추에이터가 우리 감속기를 대체한 거래처가 어디 있어? 실제 납품 실적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악시움은 올해 상반기 초도 양산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스즈키 부장의 표정이 약간 풀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레퍼런스 없으면 거래처가 안 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일본 업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스즈키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레퍼런스 없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0년 뒤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됐는지는 부장님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 도시바, 후지츠, NEC, 그 회사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윙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왼손이 테이블 위 감속기를 향해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 표면을 가볍게 만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그것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방 안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도 이 결론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퇴근하고 나서도 저는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만 켜진 어두운 사무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을 끈 건 저였습니다. 밝으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LG의 시작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세탁기 회사가 어떻게 피지컬 AI의 신dom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뿌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LG전자 창원공장 1962. 화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이라기보다는 창고에 가까운 건물 앞에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허벌판이었습니다. 1962년 경남 창원, 한국 전쟁이 끝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해상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날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 64년 뒤에 무엇이 될지 알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다가 설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을 때 한반도에 남은 건 잿더미였습니다. 서울 시내 건물의 절반이 무너졌고 공장은 대부분 불탔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일부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1958년 금사라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라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인 1962년 그 회사는 경남 창원에 공장을 세우고 모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설계 도면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낡은 기술 자료를 보고 손으로 직접 그려가며 시작했습니다. 1962년의 창원과 1962년의 나고야는 같은 행성에 있는 곳이 맞나 싶을 만큼 달랐습니다. 저는 1997년을 검색했습니다. 그해 한국에 IMF 외환 위기가 왔습니다. 나라가 사실상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들고 나왔다는 기사가 일본에도 났던 기억이 납니다. 금반지, 돌반지, 결혼반지, 사람들이 자기 손에서 금을 빼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당시 신문에서 봤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달리 보였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LG 창원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깎이고 동료들이 떠나는 와중에도 모터 생산 라인은 돌아갔습니다. 왜냐고요? 멈추면 기술이 끊어지니까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일본에서 흘러들어온 낡은 기술 자료, 그게 우리였습니다. 우리 같은 일본 회사들이 흘려보낸 기술의 부스러기를 주워 모아서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정밀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 부스러기로 첫 모터를 감았습니다. 저는 그 간격이 얼마나 넓었는지 상상했습니다.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 간격을 그들은 64년 동안 좁혀왔습니다. 아니, 좁히는 것을 넘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1965년 냉장고, 1968년 에어컨, 1969년 세탁기. 제품이 늘어날 때마다 모터 기술이 진화했습니다. 냉장고 컴프레서는 하루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했습니다. 에어컨은 여름 내내 꺼지면 안 됐습니다. 세탁기는 젖은 빨래를 가득 넣어도 흔들림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매 제품이 모터에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더 오래, 더 조용히, 더 정밀하게, 더 적은 전기로. 그 요구들이 64년 동안 쌓였습니다. 각 가정의 냉장고 안에서, 에어컨 실외기 안에서, 세탁기 드럼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기술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축적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다른 숫자를 찾았습니다. LG전자가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공급한 가전제품 누적 대수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를 합치면 수억 대가 넘습니다. 그 수억 대 안에 들어간 모터 하나하나가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며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과열이 생기는지, 어떤 진동 패턴이 고장의 전조인지, 어떤 부하에서 효율이 꺾이는지 60년치 실전 데이터입니다. 연구실 시제품 몇 대로는 절대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봇이 사람 곁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바로 이 현실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LG는 그걸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속에서, 냉장고 안에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서 조용히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의 70대 은퇴 기술자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모터를 만들 때 어땠냐고. 그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설계도가 없었어요. 일본 제품을 분해해서 역으로 그렸습니다. 손이 기름투성이었죠.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세계 최고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노인이 분해했던 일본 제품이 우리 같은 회사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눈가가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개국 7개 생산기지, 연간 4,500만 대, 1962년 잿더미 위에서 시작한 모터가 64년 만에 그 숫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가정의 냉장고와 세탁기와 에어컨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터가 로봇의 관절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피지컬, 에이컬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으로. 저는 그게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64년짜리 준비였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그 준비의 값어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나고야 시내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 도요타 본사 건물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부품닭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6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밀함과 규모, 우리가 정밀함을 파고드는 동안 그들은 규모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시대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내일 스즈키 부장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마지막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스즈키 부장 방문을 두드린 건 오전 8시였습니다. 그가 출근하자마자였습니다. 그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또 뭐야?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부장님,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아직 꺼내지 않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코트를 벗어올며 걸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도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왼손은 습관처럼 책상 위 감속기를 향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그냥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오늘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2026년 6월 초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GTC 타이베이 2026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전 세계 AI와 로봇 산업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자리입니다. 젠슨 황이 기조 연설에 섰습니다. 저는 영상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젠슨 황이 이 자리에서 피지컬 AI 전용 파운데이션 월드 모델 코스모스 3을 발표했습니다. AI가 단순히 글을 쓰고 답변하는 것을 넘어 실제 세계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3의 협력 기업으로 단 몇 개의 회사를 공식 소개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중 하나가 LG전자입니다. 스즈키 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기조연설 마무리 영상에 LG전자 AI 홈로봇 클로이드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전 세계 로봇 기업과 AI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젠슨 황이 직접 LG를 파트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이 그날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LG는 월드클래스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젠슨 황의 얼굴과 그 문장이 함께 있는 화면이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5초, 10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젠슨 황이 직접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LG 구광모 회장과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사는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차세대 AI 기반 산업 전반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과 LG의 하드웨어, 상업 현장 경험을 결합해 로봇 개발부터 학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영업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부장님, 파트너를 만나러 간 겁니다. 스즈키 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고야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20초. 스즈키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나카.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올 들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0% 넘게 올랐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이 먼저 알아본 거야.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것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스즈키 부장이 작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그 방 전체도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저는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LG가 우리를 당장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속기 전문성은 여전히 우리가 앞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묻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합니다. 가격이든 통합 솔루션이든 납기든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스즈키 부장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초, 40초.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책상 위에 감속기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된 부적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맨손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다나카, 보고서 써. 대응 방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0년짜리 확신이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쓰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나고야의 아침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도요타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64년 전 창원의 그 기술자들이 일본 제품을 분해하며 첫 모터를 그리던 날, 그들이 믿었던 것,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고 했던 그 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그것인지 몰랐습니다. 무너지는 걸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지지 않으려면 먼저 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스즈키 부장은 보고서를 읽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이 제가 30년 직장 생활에서 그에게 받은 가장 무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액추에이터 통합 솔루션 검토와 가격 구조 재편이었습니다. 스즈키 부장이 직접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고야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우리가 가진 것만 봤습니다. 60년 노하우, 세계 최고 정밀도, 검증된 레퍼런스, 그것들이 영원한 해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해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판이 바뀌면 해자의 위치도 바뀝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필름 카메라 회사들이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백과사전 출판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정밀 감속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너무 늦게 봤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한국을 칭찬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스즈키 부장이 그 감속기를 서랍에 넣던 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압니다. 30년 자부심이 담긴 물건을 내려놓는 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저는 그 순간이 시작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려놓아야 새 것을 쥘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다음이 보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LG가 60년 동안 해온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탁기 회사라는 낙인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묵묵히 기술을 쌓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봤습니다. LG 창원 공장 근처를 걸었습니다. 1962년 그 흑백 사진 속 허벌판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거대한 공장 단지가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공장 담벼락 밖에 서서 그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64년 동안 멈추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걸 느꼈습니다. 그 70대 은퇴 기술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다고. 한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믿었고, IMF 위기 속에서 믿었고, 일본 제품 부스러기를 분해하면서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믿음의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서울로 날아갔고, 메디슨 황이 여의도로 찾아왔고, 세계 시장이 LG 주가에 300%로 답했습니다. 믿음이 실력이 됐을 때 세상은 비로소 알아봅니다. 우리가 LG를 세탁기 회사라고 부르는 동안 LG는 64년 동안 로봇의 관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 회사라고 불렀던 그 시간 동안 LG는 AI 서버의 심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전 회사라고 낮춰봤던 그 시간 동안 LG는 피지컬 AI 시대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건 LG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가 비로소 LG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면 처음부터 거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나고야로 돌아온 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고서 초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선배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그 메모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LG가 64년 동안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은 것이 결국 이겼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멈추지 않을 차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64년 만에 피지컬 AI 시대의 심장부로 들어온 나라, 세계 최강의 AI 기업이 먼저 찾아온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